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2문 장승분섭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승분섭이라 하면 불교 경전을 장을 기준으로 나눌 경우에, 승을 기준으로 나눌 경우에, 분을 기준으로 나눌 경우에 이 해당하는 경전이 어디에 포섭되어지는지, 소속되어지는지를 밝히는 부분입니다. 자, 우선 장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으로 분류할 경우에 경률론 3장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고, 또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이 경전을 소위 성문들이 소장하고 있는 것이냐, 성문장이냐, 아니면 대승 불교도들이 소장하고 있는 경전이냐, 대승장이냐, 이 두 장으로 나누는데, 먼저 이 경률론 3장으로 나누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장이라는 말뜻을 좀 살펴보면은, 경장이라는 말뜻은 수다라라는 그 산스크리트어를 번역한 것인데, 여기처럼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음력을 하기도 하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계경이니 경이니 선이니 이렇게 뜻으로 의역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불지경론에 의할 것 같으면 관통하다, 포섭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수드라, 경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자, 아비담 심론에는 솟는 셈 또는 드러내 보임, 줄자, 다발, 묶음 이런 뜻으로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인도에서 이제 예전엔 종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큰 나뭇잎, 페다라 나뭇잎에다가 글씨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러면 나뭇잎이 이제 첫째 장, 둘째 장, 셋째 장 이렇게 여러 장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순서를 잘 정리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 선을 집어넣어서 실 같은 걸 집어넣어서 이렇게 묶습니다. 그렇게 실에 의해서 묶여진 것, 그런 것을 이네들이 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줄자라든가 다발묶음이라든가 관통하다 이런 또 여기 선 있잖아요.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에 들어와서는 종이로다가 이제 인쇄를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그 전에는 비단이라든가 아니면은 나무판 또는 대나무 껍질, 또 더 올라가면은 거북이 등, 거북이 이렇게 그 뼈, 배에 있는 뼈. 그런가 하면 더 올라가면은 이제 청동기 또는 돌 이런 데다가 그 문자 내용을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페다라 나무라는 나뭇잎파리에 새겨서 그 나뭇잎파리를 실로 꿰어서 첫째 장, 둘째 장, 셋째 장의 순서를 매겼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참고로 여기에 제가 이제 육리합석이라는 부분을 적어놨는데, 이 육리합석 부분은 우리가 지금 교재로 삼고 있는 온각경 현담 252쪽에 나오는 내용인데, 육리합석이라면 여기서 리합, 떠낼리, 합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떼었다 붙였다 이런 뜻이에요. 떼었다 붙였다 하면서 해석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례가 6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버머의 그 복합사 컴파운드를 해석함에 있어서 6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의주석이라 하면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 것이 쉬울 것 같으니, 왕신, 임금 왕자랑 신하 신자를 써놓으면 왕신. 그러면 임금 왕도 명사고 신하도 명사예요. 그러면 이 명사와 명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왕의 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왕에게 소속되어진, 왕에게 의지되어진 신하이다. 이걸 의주석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왕과 신이라는 뜻으로 왕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런 것을 상위석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지업석은 지는 가지다, 간직하다, 진이다 이런 뜻이고, 업이라는 것은 성질이에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대승 그러면 크다, 큼, 탈승 그러면 승이긴 수레이긴 수레인데 큰 수레, 이런 게 지업석입니다.
높을 꽃자에다 매산, 고산 그러면 산이긴 산인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성질, 기능이 크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고산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대수석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뭐 5원이니 12천이 18개니 이렇게 숫자를 띄어서 숫자를 대는 띄다란 뜻입니다. 숫자가 붙어서 된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 여기도 마찬가지네. 6 리합석이면은 6이 숫자예요. 리합하는 해석의 방법이 6개 있다라는 이게 대수석입니다. 유재석은 합성어가 지니는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비 그러면은 그 자비에 의해서 지칭되어지는 내용, 자비로운 사람을 이야기도 합니다. 태코 같은 것도 그런 거죠. 예. 또 인근석도 있습니다. 인근석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외국에 갔을 때 그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면은 뭐라고 말할까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또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서울 무슨 동 무슨 구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 주변에 큰 거 알려진 거를 말해서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하는 거. 이게 육리합석인데 이렇게 인도 범어의 복합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6가지 사례가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경장의 뜻은 설명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율장의 뜻을 경율로 이제 3장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율이라는 것은 비내야인데 이 비내야를 이렇게 비내야라고 음력하기도 하고 또는 빈이라고 음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은 무엇이냐면 다스리다 이런 뜻이에요. 다스리다. 무엇을 다스리느냐 하면은 삼업, 신구의로 짓는 3가지 업을 다스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빈이라는 뜻으로도 용어로도 번역이 되는데 이것도 역시 다스리는 것인데 없애는 것인데 무엇을 없애느냐 하면 악업을 소멸시키기도 하고 또는 번뇌를 소멸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열반을 체험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율장에 담겨져 있는 문서들은 대개 이런 기능을 하는 문서들이에요. 시라라는 말로도 쓰이고 있는데 이것은 시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번뇌에 의해서 불타고 있을 때에 말 그대로 열이 나는 거거든요. 그것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는 바라제목차라고 해서 프라티목시아를 소리 나는 대로 중국인들에겐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프라티목시아인데 이것을 그 뜻으로 번역하면 별해탈이에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각각 달리 해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각각 달리 해탈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삼업과 칠지에 대해서 각각 그 잘못을 막아서 그것의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는 게 각각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고의 그 세 기관으로 업을 짓기도 하고 7가지의 잘못된 짓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문서 그것을 율장이라고 합니다. 삼업이라는 것은 신구의 업을 얘기하는 것이고 칠지는 요 중에서 몸으로 짓는 살생, 투도, 사음, 이건 몸으로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입으로 짓는 망언이라든가 기억, 꾸미는 말입니다. 악담하는 거, 양설하는 거, 이게 두말하는 거죠. 그러면 마음으로 짓는 탐진치, 이것을 합하면 모두 10악이 되는데 이것을 뒤집으면 10선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삼업이나 칠지를 통해서 인간이 좋지 못한 행위를 하는데 그 좋지 못한 행위를 없애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등등의 내용이 적혀져 있는 문서들은 율장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단계 나아가서 이제 그 세 번째 경율론 이렇게 보면은 논이라는 것은 아비다르마를 인도말의 아비다르마를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중국에서는 아비달마라고 번역을 했어요. 또는 아비담이라고 번역이기도 하고
이것을 뜻으로 번역하면 대법이에요. 대법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아비가 대라는 뜻이고 다르마가 법이니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법에 대하여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talk about the theory. 네, 그죠? 대라는 것은 아비라는 것은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열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또는 무엇을 관찰하다라는 뜻이 있으니 사성제 등의 그 교리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법에는 승의의 뜻이 있으니 이를테면 열반과 같은 것이 법입니다. 또는 그 교리, 법상의 뜻이니 사성제 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사성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교리라든가 또는 열반 등등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논의하는 것, 그런 것이 담겨져 있는 그 문서들을 논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우파데시아라고도 말하는데 중국어로다가는 이렇게 번역이 되고 이제 산스크리트를 로마자로 표기하면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논의라든가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해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때는 그냥 그 마달리가라고 한자로다가 쓰기도 하고 마트리카를 그렇게 그 소리 나는 대로다 적은 것이에요. 이것의 뜻은 무엇이냐면 본모예요. 무언가에 논의를 하고 있는 것에 근거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지 경전을 읽고 또 읽은 경전을 여러분들의 언어로 설명하는 데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 밑에 적어놓은 것도 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찰, 법을 대하는 주체는 대법이라는 것은 내가 법에 대하여서 무언가를 논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는 법에 대하여서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주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주체가 무엇이냐? 무엇을 가지고 법과 대하느냐에 대해서 무르의 지혜 또는 상응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치는 이거에 대해서 섭대승론에서 대, 수, 복, 통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교과서를 통해서 좀 저도 설명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대법의 의미에 대해서 그 세치는 네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라는 것, 대하라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법에 대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게 하면 수라는 의미로도 설명이 된다라고 합니다. 요 숫자 할 때 수는 낱낱의 법수에 대해서 그 어원적인 해석이나 그것을 주장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오원 그러면 안이 색수상 행식 이렇게 숫자로 표시되어 있는 그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복이라는 용어로도 쓰이고 있는데 상대방의 논지를 능히 굴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토론을 통해서 상대방의 주장에 오류를 발견하고 그리해서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 그래서 복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또 통이라는 말로도 쓰는데 계경, 즉 경에 담겨져 있는 내용의 어려운 부분,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을 잘 소통되게 하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경론이 있는데 경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금강경이 있다고 그러면 금강경론이 있거든요. 대승기신론 이런 논들이 있거든요. 논은 무엇이냐면 경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좀 더 알기 쉽게 소통시키는 것, 그것도 논입니다. 자, 그래서 경장, 율장, 논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소결론을 내려보면은 지금 주제는 이 원각경이 3장 중에서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밝히려는 거거든요. 그러면 3장을 삼학을 기준으로 3장을 바라볼 경우에 삼학을 기준, 삼학이라 하면 계정해 삼학인데요. 이 삼학을 기준으로 볼 경우에 경장 속에는 계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져 있기도 하고
선정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도 하고 지혜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율장 속에는 계와 선정에 대한 이야기만 담겨 있어요. 논장 속에서는 해학 하나만 설명하고 있고. 자, 그러면 3장을 기준으로 사막을 바라본다고 칩시다. 경장 속에서는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선정을 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율장 속에서는 주로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은 계율, 인간들이 지켜야 될 윤리, 도덕 또는 그 공동체, 출가 공동체가 지켜야 될 율법,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논장에서는 지혜, 여기서 이제 아규먼트를 하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경장, 율장, 논장 3장이 사막과 어떻게 관련되어지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화엄의 원흉 관점으로 바라볼 경우에, 여기에서 세 경우를 제가 들었죠. 사막을 기준으로 3장을 바라볼 경우, 3장을 기준으로 사막을 바라볼 경우, 이거는 전통적으로 인도와 중국 불교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세 번째 이것은 화엄교학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관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원각경을 화엄교학의 관점에서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관점은 저의 관점이 아니라 이 원각경의 주석서를 썼던 규봉 종밀 스님의 관점인 것이고, 저는 그 관점을 그대로 존중하고 따라가면서 저도 그 화엄교학을 저의 철학적 견해로 수용하는 그런 화엄학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자, 화엄의 원흉 관점에서 볼 것 같으면, 원흉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실 수가 있겠는데, 개별적인 개체들이 용광로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용광로에 이런저런 그 성질이 다른 쇠를 넣어서 녹여서 그 하나의 물처럼 만들어서, 그래서 새로운 그 금속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리도 집어넣고 쇠도 집어넣고 아연도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녹여서 한 덩어리로 만드는 것, 그게 원흉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것들은 다 녹아 없어지고 섞여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경장 속에 볼 것 같으면은 계율과 지혜가 다 녹아들어 있어요. 경을 읽어보면은. 그런 거면 율장을 읽어보면은 선정과 지혜가 다 녹아들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논장 속에서 선정과 계율을 겸하여 각각이 모두 사막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장, 율장, 논장 속에서 서로가 사막을 다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여러분 대개 이제 짐작을 할 수 있을 거네요. 지금 원각경이라는 경전이 이름은 경이라고 붙어 있지만 그 속에 율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있고 논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있음을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교재로 돌아가서 259쪽에 나오는 장을 둘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로 분류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문장과 보살장이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불교 경전이 이 성문들이 그 수지 독송하면서 지금에까지 전해온 것이냐, 아니면 보살승단이 수지 독송에서 지금까지 전해온 것이냐, 이것에 대한 논의입니다. 뭐 여기 쓰여 있는 대로 성문장이라는 것은 장이라는 건 소장했다라는 뜻이고, 보살장은 보살승단이 소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네 수로 다, 제가 이제 세 수로 다 짝지어서 설명을 했는데, 리, 행, 과, 요 밑에도 리, 행, 과 이렇게 나누어 있죠. 리는 진리, 원리 이런 뜻이에요. 또는 이론, 행은 그 이론에 대한 실천, 과는 그 실천으로 인한 결과 이런 뜻이에요. 자, 성문들이 소장하고 있는 문서들 속에서는 어떤 것을 이론으로 삼느냐 하면 생공편진을 이론으로 삼는다. 보살승단이 소장하고 있는 문서들 속에서는 아공과 법공을 설명하는 이론들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읽어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 259쪽을 읽어보시면 이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문승단이 소장하고 있는 문서들이 들 속에 담겨져 있는 이론, 그 이론에 대한 실천, 그로 인한 결과, 똑같이 이론, 실천, 결과입니다. 그럼 성문들은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나는 공하지만은 나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은 실지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살들은 나도 공하고 나를 이루고 있는 요소인 색수상 행식도 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문승단은 무엇을 실천하냐면 사성제 실천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살승단은 육바라밀 실천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해서 성문승단은 결과적으로 유여열반과 무여열반의 경지에 도달하는데 보살승단은 무주열반의 경지에 도달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문승단이 소장하고 있는 불교 경전들은 대개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보살승단이 가지고 있는 경전들은 대개 이런 내용으로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장승분섭인데 장승분섭에서 장으로 분류할 경우에 원각경은 어디에 소속되는가를 볼 것 같으면은 3장으로 분류할 경우에 3장이 뭐라고요? 경장, 율장, 논장. 이게 3장으로 분류할 경우에 원각경이 당연히 경장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2장, 보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냐 성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냐를 볼 때는 당연히 보살장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문들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니까야라든가 아가마를 가지고 있는 저 남방불교도들에게는 이 원각경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원각경의 입장에서 3장과 2장을 바라볼 경우에 원각경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원각경 속에 경전적인 요소도 들어있고 율장적인 요소도 들어있고 논장적인 요소도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원각경에는 성문들이 수행하는 수행의 원리와 실천 방법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있는가 하면은 보살들이 수행하는 이론, 실천, 결과, 이게 다 들어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규봉종밀은 3장과 2장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디에? 원각경에는. 그러니까 원각경이 대단히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경전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이렇게 주장이 있으면 그 주장하는 근거가 있어야 될 터인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를 보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 저희들은 어디를 보고 있느냐 하면은 260쪽을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원각경은 3장과 2장을 다 구비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게 네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규봉종밀이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보안장이라는 그 챕터를 볼 것 같으면 원각경에 들어있는 하나의 장입니다. 보안보살을 중심으로 그 대화로 설명을 한 부분이죠. 보안장에 볼 것 같으면 두 종류의 공관을 말씀하기 직전에 계율을 잘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율 지킬 것을 얘기합니다. 진공관과 또 이사무의 관, 또 이런 관법을 설명하기 이전에 계율을 잘 지켜서 관법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여기에서는 율장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구나. 그런가 하면은 원각장에서는 수행을 말하는 곳에서는 안거를 또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율장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안거 할 때 공동체 대중들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금강장에서 금강장 보살이 부처님께 따져서 이렇게 저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장의 요소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것처럼 율장, 1, 2에서는 율장의 요소도 들어있고 그런가 하면 이 3번에서는 논장의 요소도 들어있고 경장은 말할 것도 없고 또 그런가 하면은 깊은 것은 얕은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대승은 소승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살장 속에서는 성문장이 들어있다라는 것이, 이거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데, 제가 쓴 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화엄경 나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화엄경 나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바로 이 책입니다. 이 화엄경 나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제가 화엄경에 대한 설명을 해가면서 화엄경의 어느 부분이, 화엄경은 그 소위 보살장 아니겠습니까? 화엄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소위 초기 불교 니까야의 어느 부분에서 원용해 이끌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곳곳에서 제가 많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대승경전은 초기 경전을 재료로 삼아서 새롭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경전 작가가. 이게 좀 폭탄적인 발표를 했는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별 반응을 보이지를 않아요. 뭐 전통적인 승단에서도 화엄경은 부처가 직접 말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부처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기원 후 2, 3세기경에 그 경전 작가가 쓴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 책에서 써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뭐랄까 보수적인 그 종교단체 같으면은 소위 파문당할 수 있을 정도로, 하게 뭐 저는 승려가 아니니까 파문이고 그럴 건 없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글인데도 뭐 별 얘기들이 없으시더라고요. 자, 얕은 것은 깊은 것을 반드시 포함한다, 대승은 소승을 포함한다, 이 얘기를 하다가 이야기가 여기까지 와 버렸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